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4.19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내용 알아봤고 배경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세 번째 시간 4.19 혁명 두 번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먼저 선생님 설명을 대략적으로 듣고 교과서 영상이랑 사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4.19 혁명 시절 이때 지금 대통령 누구였었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이름이죠. 우리나라 처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원래 법에서는 4년씩 2번, 그래서 8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445 입개헌,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44.9% 얘기를 하긴 했는데 원래는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해요. 그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렇게 해서 계산식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반올림 설명한다고 44.9%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개헌을 통해서 3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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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2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려고 60년 3월 15일 선거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60년 3월 15일. 자,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잘 했더라면 국민들이 당연히 믿고 뽑아줬을 텐데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잘못된 정책을 펼친다거나 하는 행동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부정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 잘못되었고 부패,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뭔가 상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4번째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정치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구에서 먼저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대구 위치는 어딘지 알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쪽은 북한, 여기가 남한이겠죠. 여기가 서울, 경기도 쪽이면은 대구는 아래쪽 경상도 지방에서 내륙 지방에 있는 땅이 되겠죠. 대구에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시위들이 이어지니까 투표에 질 것을 걱정을 해서 3.15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냥 선거가 아니라 어떤 선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방금 얘기를 했네요. 부정선거, 잘못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부정선거의 방법도 몇 가지는 알아둬야겠죠. 처음에 돈을 줘가지고 날 뽑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유식한 말로 뇌물, 금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품 수수라고 정리를 할게요. 제공. 네. 금이라거나 금은 이건 실제 금을 준 건 아니고 돈을 현금을 주고 물건을 주면서 투표를 이제 조작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부정투표용지, 실제로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찍은 게 아니라 미리 이승만으로 표기한 투표지를 섞어서 넣었습니다. 부정투표 용지 사용. 자, 그리고 이거 뒤에도 실제로 지지율이 낮은 지역에서 투표를 하면은 자기가 질 게 분명해 보이니까 이 투표함을 폐기시켜버리고 그 이승만 이름으로 가득 찬 투표함을 대신 넣는 등 이제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했겠죠. 잘못됐으니까 너는 잘못하고 있어 라고 처음에 일어났던 사람들은 대구에서도 먼저 시위를 했지만 선거 이후에서 두드러졌던 거는 마산 지역이었어요. 마산은 어디냐? 마산은 바로 부산 바로 옆쪽에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도시랑
합치면서 커졌거든요. 지금 부산 옆쪽에 가시면은 그 창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창원, 진해, 마산 이렇게 지금 합쳐져 있는데 벚꽃으로도 유명한 이제 날이 좋아지면 벚꽃 보러 가야 될 텐데 벚꽃으로 유명한 마산, 창원, 진해 그쪽 지역에서 먼저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이승만 물러나라, 투표가 잘못되었다, 3.15 부정선거 진상이 뭔지 밝혀내라, 잘못했으니까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자, 이렇게 점점 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양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나이에 초등학생도 있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 어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조용히 수업하던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은 그 정치적으로 가운데서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닌데? 라고 해서 대학교 교수들까지 시위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교수님들의 지지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시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국적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교수님들, 똑똑한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좋은 점들, 독립운동할 때 잘한 점들도 있었지만은 또 마지막에 이 기간을 거치면서 했던 행동들 때문에 특히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을 입을 막으면은, 이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은 또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해서 이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쏴서 집에 들어가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이따 교과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경찰들이 총을 쏘고, 그래서 초등학생이 맞아 죽는 일까지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초창기 시위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뭐 여러 명이 실종되긴 했지만은 저희 김주열이라는 사람이 실종이 됩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러 나간다고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부모님들이 목에 애같하게 찾아 헤맸겠죠. 나중에 어디서 발견이 됐냐? 바다에서 떠오른 거예요. 죽은 채로. 시위에 참여했다가 죽은 채로 떠올랐어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그냥 부모님들도 이건 진짜 잘못됐구나.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러 나갔는데 국가가 사람을 죽이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분들의 지지, 그리고 전국적인 확대 2단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의 이름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김주열 열사.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열사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이 이승만이 처음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뒤로 올수록 자기가 계속 하려고 정치를 혼자서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독재라고 하는데, 이 독재를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19 이후로 그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 뭐와 뭐의 대결이냐? 바로 독재를 하려고 하는 독재 정치에 대항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주화를 하자, 민주주의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대결하는 모습이 이제 4.19, 구마항쟁, 5.18, 6월항쟁까지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쭉 계속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나요.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일어났던 날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4월 19일이 되는 겁니다. 4월 19일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총 쏘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자기는 대통령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커지면서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똑똑한 사람도 얘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승만이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네.
국민들 뜻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하야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대통령에서 물러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랑 싸우다가 전쟁 끝난 지 7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대통령도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매우 혼란스럽죠.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여기에서 대통령 없다고 나쁜 짓 하거나 그러지 않고 국가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잘 지키자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부정부패 때문에 대구에서 시위가 있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와 그 방법들, 그리고 4.19 혁명,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이 물러났다. 이 네 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보면서 중요한 부분 밑줄 치고 관련된 사진과 영상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펜을 일단 준비를 할게요. 자, 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잘못된 방법으로 선출된 이승만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마산에서 가장 크게 제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국가가 시민들을 지켜줘야 되는 경찰들이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진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특히 이분, 김주열 열사, 고등학생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집에 안 들어오고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들, 선생님들,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시위가 더욱더 확산되게 됩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정선거 전에 대구에서 먼저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지금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옛날 교복이 되는데 뭐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3.15 부정선거가 있고 나서 마산에서부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 보면은 정부 통령 선거 다시 해라, 선거를 다시 해라, 잘못된 선거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이 학생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심지어 이제 잡아가지고 친구들 도망간 애들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고문한 경찰들을 처벌해라. 그리고 3.15 선거 때 잡혀간 사람들을 죄 없으니까 석방 그냥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다가 이제 4월 19일 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길이 되게 긴데도 끝이 안 보이게 서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죠. 자, 시민들이 이렇게 뭉쳐서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었겠죠. 정의를 되찾자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이어가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대학교 교수님들까지 나와서 그 학생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일주일 뒤에 그 시위를 보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있으면은 큰일이 나겠구나 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이 물러난 대통령은 그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독립운동 할 때부터 미국 쪽 그 지지 기반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독립 자금을 모아가지고 상하이 그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아내분은 외국분이었어요. 그래서 하와이 쪽에 가서 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 국적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 시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미국 하와이로 가서
살게 되다가 몇 년 뒤 이제 62년, 65년, 네, 5년 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시민들은 뭐 대통령이 물러나가지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혼란스러우면은 이승만이 잘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잘해야지만 우리의 혁명이 옳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정말 바른 모습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단어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자, 4월 19일 4.19 혁명이 되겠네요. 4.19 혁명. 자, 그리고 3.15 선거는 불법 선거. 자, 여기서는 뭐 3.15 부정선거가 결국 무효화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후로도 국민들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영상 보시면서 4.19 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의 정권 연장 야유에 세상이 술렁였다. 첫 도화선은 2월 28일 대구였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정부 당국이 야당인 민주당의 임시장에 가지 못하도록 등교를 강요하자 학생들은 분노했고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토요일 당일 국민의 기본권이 부정선거에 의해 침탈되는 모습을 바라본 시민들은 분개했다. 특히 마산 시민들은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 바로 3.15 마산의거였다. 그리고 4월 11일 3.15 마산의거 현장에서 사라졌던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학생의 죽음은 처참했다. 마산 시민들은 한 고등학생을 죽이고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권에 대해 분노하며 다시 일어났다. 제2의 마산의거였다. 3.15 선거 이후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학생들의 시위는 4월 18일 서울, 부산, 청주에서 일어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될 기미를 보였다. 날이 밝았다. 드디어 4월 19일 3.15 정 대통령 선거의 부정을 비판하고 마산 사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학생 시민 시위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했다. 수십만 시위 군중은 국제정권 타도를 외치며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대로 향했다. 4월 25일 오후 서울에서 전국을 다시 깨우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다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오후 3시 공순동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 모인 258명의 대학 교수들은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위를 전개했다. 교수단의 시위로 자극을 받은 시민들은 부정선거의 원흉을 잡아내라고 소리를 높였다. 4월 26일 드디어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께서 사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 4.19 영상 통해 가지고 당시 시대 모습까지 영상으로 같이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직접 해볼 수 있겠죠. 4.19 혁명의 과정을 순서대로 끌어다 놓으세요. 부정선거, 대통령 물러남, 4.19 혁명, 마산 시위인데요. 자, 가장 처음에 여기 지금 대구시가 없으니까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마산에서 먼저 시위를 시작을 했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됩니다. 자, 4.19 혁명의 결과를 생각해 적어 봅시다. 자, 결과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네, 첫 번째로 누가 바뀌었죠? 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 대통령이 쫓아냈다고 해서 이게 그냥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게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잘못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독재보다는 민주주의 쪽에 시민들이 가까이 간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맞는지 한번 볼까요? 네. 3.15 부정선거가 무효가 되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도록 했다. 네. 선생님보다 더 깔끔한 답안을 여기 예시에서 보여주네요. 네, 둘 다 답입니다. 선생님 보고 틀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
자, 선생님이 아까 수업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4.19 혁명을 지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 그러니까 투표라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무시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국민을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 길이겠죠. 아까 전에 수업 중에 그 초등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왜 초등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했을까? 4.19 혁명 당시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도 시위에 참여했다. 특히 수송국민학교 전항승 어린이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수송국민학교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 부모, 형제들에게 총구리를 대지 말라라고 외치며 시위를 했다. 부패한 정권에 맞선 초등학생들에게 용기를 얻은 시민들이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자, 모르겠어요. 여기 질문을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선생님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요거예요. 자, 일단 왜 초등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 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참여했을까요? 그렇죠. 학교에선 민주주의를 배우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흐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위를 했겠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 선생님이 모르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여서 국가가 여러분들의 뜻, 국민들의 뜻보다 나라의 뜻, 자기의 뜻을 우선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진짜 모르겠어요. 과연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매우 좀 무섭기도 하죠. 그러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뭐 용기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게 겁나고 두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 진짜 목숨 걸고 나가는 건 진짜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아마 전국 국민이 한 2천만 명 정도 되었는데 이제 수십만 명 나오긴 했지만은 2천만 명이 다 나오지는 못했었어요. 목숨 걸고 나가는 것까지는 힘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대단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런 대통령이 아닌 더 나은 대통령들을 최근에 만나왔던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목숨 걸고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주신 분들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는 일이 될 겁니다. 아마 이걸 배우는 동안 그 4월 19일이 곧 가까이 있을 텐데 이날은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뭐 묵념하거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목숨은 못 걸어도 3년은 하겠다. 선생님이 다짐이 되겠네요. 자, 예시에서 또 틀리면 매우 민망할 텐데 한번 볼까요? 네. 친구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총성에 죽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간 거죠. 둘 다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뭐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도 시위에 참여하겠다. 나는 무섭지만 그래서 못 가겠지만은 화는 날 것 같다.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가 아까 글에서 봤던 그 경찰총에 맞아 죽은 초등학생 아이의 묘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4.19 혁명 때 돌아가신 분들은 국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에 요 무덤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 문제 그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네. 자, 4.19 서울의 모습입니다. 4.19 혁명이니까 내용 아래쪽에 보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동그라미를 치셔야겠죠. 뭐가 제일 중요하죠? 네, 419. 그리고 거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함성. 자, 419에서 한 말이 뭐냐? 이 두 줄을 요약하면 그거겠네요. 자, 이제 이걸 보시면서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메모해가면서 풀어야지 공부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냥 정답 맞추려고 풀면은 그 도움이 안 돼요. 이 오답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사고력을 키우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군사정권은 물러가라. 지금까지 군사정권 배웠나요? 네, 고려 때 뭐 무신정권은 배웠지만은 군사정권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4.19 다음에 생길 일입니다. 자, 다음 일이니까 X. 자, 신분제도를 폐지하라. 자, 신분제도 우리나라 언제 없어졌는지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신분제도 언제 없어졌나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가보개혁 때 없어졌습니다. 이건 가보개혁 얘기네. 자, 남북 평화통일 서두르자. 자, 통일은 지금 뭐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통일 관련 얘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아니야. 통일 X. 글자 쓰기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4.19 하면은 3.15 연결 지어야겠죠. 이게 답이겠네요. 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미 독립됐습니다. 대한독립은 언제 만세? 그렇죠.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특히 일제강점기 중에서 언제? 네, 3.1절 3.1운동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오답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 가면서 풀면은 더욱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답 4번. 자, 두 번째 문제. 전개 과정. 여기 동그라미를 치셔야겠죠. 여러분들은 뭐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푸는 거 보기만 해도 돼요. 자, 대구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여기 벌써 다 돼 있네? 왜 돼 있지? 슉슉. 선생님이 먼저 아까 해본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부정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있으면 되는데 없었고 그리고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와가지고 시위를 같이 했었고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이 서울에서 지지를 했었고 대통령이 이에 하야 물러나게 됩니다. 네, 가봅시다. 네, 정답이네요. 자,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 뭐 문제에서 중요한 게 없죠. 옳은 뭐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는 말 뭐냐? 자,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과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민주주의. 아, 절차를 무시한 사람. 절차 무시했다 그러면 3.15 부정선거 얘기네요. 이것도 이제 밑줄 치고 원래대로 이제 선생님이 평소에 이제 똑똑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요거 뭐냐? 3.15 얘기네.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고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단원평가 풀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15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은 5번. 4.19 민주묘지 방문한 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오답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파악해 가면서 풀면은 더욱더 도움이 돼요. 경복궁은 뭐죠? 요런 오답을 괜히 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는 요 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답으로 넣는 거니까 이 오답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정도는 알아야지 여러분도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경복궁, 네, 조선의 궁궐이고 임진왜란때 불탔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지었죠. 통일전망대, 이거는 남북한의 분단을 상징하는 게 되겠죠. 서대문 형무소,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이제 가두었던 곳이죠. 뭐 나중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수감이 되긴 합니다. 네. 국립민속박물관, 이거는 좀 쓸데없는 얘기네요. 5개 만들려고 한 개 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과제는 여기 있는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쓰기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안 틀게요.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만약에 4.19 혁명에 참여했었더라면 혹은 그런 분들을 기억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쓸지 여기 아래쪽에다가 시를 써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시를 쓴 사람은 4.19 혁명 당시에 그 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네.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봤던 여기 전한승 어린이, 요 어린이가 죽으면서 이 시를 쓰고 4.19 혁명을 기억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겠죠. 자, 여러분들도 4.19 혁명의 그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래쪽에 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사실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4.19 혁명 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런 쓸데없는 농담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선생님이 준비한 농담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는데? 선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앉은 거입니다. 죄송해요. 여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